제4강에서 그 지장간의 이해를 하는데요. 지장간의 이해가 무척 중요하고 깊은 사유고, 명리학에서 이걸 모르면은 깊이 사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4강 지장간. 지장간의 이해와 사주 작성 실천. 네, 첫 번째 장은 지장간의 이해. 자, 지장간은 가지 지자죠. 천간지지 아시죠? 천간과지. 천간에서 이름 뭐예요? 천간의 이름은 간이고 호가 천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이름은 간이라 간. 그리고 밑에는 지지에서 이름은 지라고요. 근데 천간지지에서 앞에 하늘천 땅진 수식을 하고요. 줄기 간자 가지 지자에서 간지라는 이름이고, 수식어가 하늘천 땅지라고요. 그래서 하늘천 땅이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뒷글자는 꼭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간지법 그래요. 이 지라는 것이 지지가 감출창자죠. 이게 지지에 감추었다. 무엇을? 천간을 감추었다는 말이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감춰진 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지할 땐 땅지를 쓰죠. 이건 수식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가지 지자입니다. 지지에 감춰진 천간들.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감춰진 천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장간 보셨죠? 지장간 어려워요. 지장간 공부가. 그래서 지장간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간은 뭐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계.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인데, 그 지지의 천간의 어떤 것들 두 자 내지는 세 자를 감추고 있다는 거. 창고에, 지지는 창고에, 땅은 창고죠. 그래서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자는 두 자, 어떤 글자는 세 자를 감추고 있어가지고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 써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창고에 뭐 같은지 모르면은 사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천간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묘용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오늘 모두 다 숙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홍신유술에 이렇게 적은다고 했죠. 제일 밑에를 뭐라고요? 자로 적고, 가장 반대편의 기운을 오라고 적고, 왼쪽의 기운을 목기운 묘라고 적고, 오른쪽을 유라고 적은다고 했어요. 좌오묘유가 사방의 순수한 기운들입니다. 자가 북쪽, 묘가 동쪽, 오가 남쪽,
유가 서쪽, 자가 밤, 묘가 아침, 오가 낮, 그리고 유가 저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하고 묘 사이에 축이 있죠. 그리고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 다음에 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가 있고, 오 다음에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진사 오미 신이 있죠. 유 다음에 술이 있고, 술 다음에 해가 있죠. 자, 이렇게 있죠. 이게 12지지죠. 12지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운을 보겠습니다. 자가 플러스죠. 축이 마이너스. 이렇게 5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기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목이 천간에서 본래 무슨 글자였죠? 변형된 거예요. 지지에서 다른 걸 감싸 안으려고 천간의 글자를 변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다른 기운을 담고 있으려고 지지가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담고 있잖아요. 엄마는 그대로인데 자식을 담고 있잖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인목이 천간에서는 뭐 있을까요? 인목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이 잘 보세요. 인목이 천간에서 본래 간목이었는데 간목이 아이를 뵈서 인목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본래 갑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다른 아이를 뵈서 그 엄마 이름을 갑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를 뵌 엄마를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묘목은 본래 천간에서 을목이었는데 아이를 뵈서 묘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갑을, 병이 있죠? 본래 사화는 병화인데 아이를 뵈서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화는 본래 정이었는데 오화라고 이름하고요. 자, 신금은 본래 경금이었는데 신금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금은 본래 매월신자죠. 신금이었는데 요즘에는 매월신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알죠? 신라면 신이라고 알고 있죠. 매월신자입니다. 신라면 신. 신라면 좋아하죠? 신라 해볼 때 이 신자 써져 있으면 사죠. 매월신자의 천간 신인데 그 신금이 땅에 내려와서 아이를 베어서 유금이라고 불리운다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땅에 내려와서 해수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계수가 땅에 내려와서 자수라고 부른다고요. 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십천간이 나온다고요. 사상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12지지가 나온다고요. 이게 음양에서 양쪽이 갑, 을, 병, 정이고 음쪽이 경신, 임계고 중간에 그 연결고리의 기운이 무기라고 했죠. 자, 밑에 지지 기운은 사상이 변해서 12지지가 된다고요. 사상이라는 것은 양 기운이 두 개로 분화되고 음 기운이 두 개로 분화되어서 양 기운이 분화된 것이 갑을 병정이 갑을과 병정으로 분화됐다고요. 경신, 임계가 경신과 임계로 분화됐다고요. 그래서 네 개라고 해서 네 개의 중간에 또 전선이 있다고. 자, 갑, 을과 병정의 중간에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병정과 경신의 중간에 전선이 있고 경신과 임계의 중심이 있고 임계와 갑을의 또 중심 전선이 있다고요. 자, 근데 양적인 중간 역할은 무토라고 하고 음적인 중간 역할은 기토라고 해요.
무토가 양토고 기토가 음토죠. 자, 그 사인 그래프 봤을 때요. 자, 사인 그래프 봤을 때 목기운이 시작이고요. 화기운이 정점이죠. 그래서 목기운에서 화기운을 쭉 가는 것은 그래프가 변화율이 양이죠. 양기운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서 화로 가는 이 중간고리가 무토란 말이에요. 무토. 그 다음에 화기운에서 금기운으로 갈 때는 양기운이 줄어들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금에서 수로 갈 때는 이제 음기운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금에서 수로 갈 때 음기운이 성장하기 때문에 무토를 써요. 수레는 무토가 본래 본령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운이 목기운으로 갈 때는 음기운 줄어들죠. 그래서 기토를 써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지장간의 여기, 중기, 정기라고 봤죠. 정기, 바를 정기, 그 지지의 바른 기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지지에서는 그 기운이 그 앞의 기운의 연장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딱 깍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수가 생길 때는 해수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 자, 해수의 기운이 어떤 거였죠? 임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이라는 기운이 남아 있다고. 이게 여기 남을 여자 여기라고. 그리고 축토에는 자수의 기운이 남아 있다고. 그럼 계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임목에는 축토의 기운인 기토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리고 을목에는 간목이 남아 있고, 무토에는 을목이 남아 있고, 그리고 병화에는 무토가 남아 있고, 오화에는 병화가 남아 있고, 미토에는 정화가 남아 있고, 신금에는 기토가 아직 남아 있고, 유금에는 경금이 남아 있고, 그리고 술토에는 신금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해수에는 아직 무토가 남아 있어요. 자, 정기는 아시겠죠? 정기는 천간에서 본래 있던 정기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라는 것은 그 계절이 될 때 그 전 달의 기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월에는 개인데 그 전달에 임수가 있어 임개고, 축월에는 개기고, 인월에는 기갑이고, 그 다음에 묘월에는 갑을이고, 진월에는 을무가 있고, 사월에는 무병이 있고, 오월에는 병정이 있고, 미월에는 정기가 있고, 신월에는 기경이 있고, 유월에는 경신이 있고, 수월에는 신무가 있고, 해월에는 무임이 있고, 자월에는 임개가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운이 뭐냐면은 자수와 묘목과 오화와 유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장 중심 기운이에요. 자, 근데 자수에가 들어있는 기운이 뭐라고요? 임계죠. 근데 우주 법계에서는 가장 안정된 도형이 뭘까요? 가장 안정된 형태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자, 이 동그란 원에서 자를 중심으로 정삼각형을 눈으로 그려봐야 한번. 이 자가 가장 안정하게 존재를 하려면은 정삼각형의 기운에서 감응을 하거든. 뭐예요? 신하고 진이 정삼각형이죠. 신하고 진하고 자하고 있을 때, 신하고 진하고 자하고 연결시키면 정삼각형이잖아요. 가장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인신사에는 조금 동적이고,
진술충미는 좀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인신사회고 갈무리하는 것이 진술충미에 이제 이렇게 또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할 내용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임계가 활동적인 신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요. 그래서 이 경과 기 사이에 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을과 무 사이에 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수기운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려면은 삼각형인데요. 신금이 신내가 임수가 파견되고 진토해가 계수가 파견되어서 이 세자가 만나서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만든다고요. 이걸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 자, 묘목은 갑을이잖아요. 자, 갑목이 해에 파견이 되고, 그리고 을목이 이 미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해묘미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화는 병정이 인목으로 파견 나가요. 오화가 병화가 이쪽으로 파견 나가고, 그리고 정화가 이쪽으로 파견 나간다. 그런 거예요. 유금은 현금이 사 쪽으로 파견 나가고, 그리고 신금이 이쪽으로 축 쪽으로 파견을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 지장간은 임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가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이 기병갑인데, 토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분위기에 따라서 적응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거의 전기가 간목 양이기 때문에 기토가 무토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기토가 무토로 변환이 되어서 무병갑이에요. 다음에 묘목은 갑을이고요. 진토는 을계무고, 사화는 무경병이고, 오화는 병정이고, 미토는 정을기고, 신은 기임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토가 경금의 음양을 따라서 무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임경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유금은 경신, 술토는 신정무, 해수는 무갑임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가, 자, 목, 화, 금, 수는 다 소속이 되어서 글자에 배당이 되는데, 토기운이 들어가는 곳은 없죠. 토기운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오화의 병과 정 사이에 기토로 들어가요. 그래서 병기정이에요. 병기정이에요. 그래서 뭔 이야기냐면은, 그 토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기운을 중재하는 기운이고요. 모든 중재를 중재하기도 하면서 모든 기운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기운, 오화기운과 토기운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설명들은 차근차근 나중에 공부해 가면서 화기운과 토기운이 같이 간다는 것은 뭐 12운성이라는 걸 보면 무토와 병화가 같이 가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 지장간을 이해를 하시는데요. 여기와 중기와 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기라는 것은 천간의 글자인데 지지로 변환됐다고 했죠. 그래서 본래 천간의 글자가 발을정자 정기고요. 역이라는 것은 그 전달의 기운을 가지고 온 것이고, 중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오묘유라는 그런 순수한 글자가 트라이앵글로
분산되어서 암장되어 있는, 두 곳으로 암장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중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역학 전문가들도 사유를 안 하면 그냥 단순 암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어서 지금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강의하고 끝나버리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삼합의 원리가 이런 거죠. 삼합의 원리가 신하고 자하고 진. 삼을 볼 때 자수를 중심으로 신자진이 합되면은 이것을 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 묘, 미, 묘를 중심으로 해와 미를 합하면은 이것이 목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인호술, 인호술 합이 되면 화가 되고, 오화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이 합이 되면 금이 됩니다. 자, 지장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가 있고, 자해가 여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여기, 남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가 있어요. 자, 자의 정기라는 건 자의 본령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 본래 무슨 글자였다고요? 계수였는데 다른 기운을 끌어안은 기운이 되어서 자라고 쓴 거라고요. 이게 본래 이름이 뭐였냐면은 계수라고, 계수. 근데 그 전달의 기운을 끌고 와서 전달의 기운이 해수의 정기가 임수조에서 임수를 끌고 와서 임이 되어서 자에는 임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에는 축의 정기는 뭐죠? 본래 기토였죠. 본래 기토였는데 여기에 이 전달의 정기가 계수죠. 계수를 끌고 오고 그리고 금기운, 유금에서 신금이 파견된 거죠. 그래서 중기가 신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 인을 보면 인의 정기는 본래 간목이었던 글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글자가 기가 오는데 이것이 간목의 음양을 따라서 무토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호술에서 오 기운에서 병화가 파견이 되어서 병이 있는 것으로 인목은 무병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축인 묘목의 정기는 을목이고요. 을목이고 그 전달의 여기인 전달의 정기인 갑목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묘목의 지장간은 갑을이 되는 겁니다. 자축인 묘, 진의 본령은 무토죠. 무토고요. 그리고 그 전달의 기운이 와서 을목이 여기가 되고 신자진, 자의 기운에서 계수가 파괴되죠. 그래서 을계무가 되는 겁니다. 자축인묘 사와의 변령은 병화죠. 근데 전달의 기운인 무토가 오고요. 그리고 유금에서 경금이 파견되죠. 그래서 무경병이 됩니다. 진사 다음에 오화의 본령의 기운은 정화입니다.
그리고 앞달의 기운이 병화가 여기로 오고요. 그래서 병정인데 모든 토기운이 암정되어 있는 기운이 바로 오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병기정이 되는 거예요. 자축이묘 진사 오미토. 자, 미의 본령은 기토고요. 앞에 전달의 기운 정화가 여기로 오고 해묘미 에서 정을기 을목 해묘미에서 묘에서 을목이 파견돼 오는 것이고요. 진사오미 신금의 본령은 경금이고요. 본령은 경금이고 전달의 기운이 기턱 오는데 경금의 음양으로 같이 해서 양으로 바뀌어서 무로 바뀌고 중간 기운은 자수에서 임계에서 임수가 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오미 유금의 본령은 신금이고요. 앞달의 기운인 경금이 여기로 오고요. 술토는 본령이 무토고요. 신금이 여기로 오고 그리고 인오술이니까 정화가 파견이 돼서 신정무가 됩니다. 다음에 해수는 본령이 임수고요. 그리고 무토가 앞으로 오고 해묘미 삼합이니까 묘에서 갑을해서 갑목이 파견됩니다. 중기만 본다라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숨어 있는 것이 해고요. 을이 숨어 있는 것이 미고요. 병이 숨어 있는 것이 인이고요. 정이 숨어 있는 것이 술이고요. 그다음에 무기 이제 무토와 기토를 합해서 토가 숨어 있는 것이 오고요. 그다음에 경이 숨어 있는 것이 사 안에 가 있고요. 신이 숨어 있는 것가 축토가 있고 경신 임이 숨어 있는 데가 신금이고요. 그다음에 개가 숨어 있는 것이 진토예요. 이 숨어 있는 것들이 충이나 합이 되어서 충출 형출되어서 그것들이 묘용이 생겨서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장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들, 이 천간들이 있죠. 이 숨어 있는 것들이 튀어 올라와서 인생의 변화,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